네, 올여름 국내 화장품 업계 정말 최악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의 이제 첫 발을 떼면서 4분기부터는 업황이 개선될 거다 이런 전망과 함께 아모레퍼시픽을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최악을 지났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4분기부터는 해외 매출이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북미 지역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데요. 이에 4분기 해외 부문 영업이익은 153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국내 부문까지 포함하면 영업이익은 526억 원, 1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사실 3분기에 해외 부문에서 한 92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는데 4분기에 흑자 전환이라고 한다면 중국 실적이 회복된다라는 얘기일까요? 네, 회복이 되는데 예전만큼의 회복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회복 사이클의 초입에 진입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아모레의 지난 3분기 중국 매출이 경쟁사들과 다르게 소폭이나마 상승한 점이 긍정적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동안 중국 사업의 구조조정 관련해서도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부분 효과가 좀 기대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실제로 지난 3분기에 이니스프리 80개, 그리고 마몽드 300개, 라네즈 매장 30개를 좀 폐점을 했거든요. 사실 중국 사업 구조조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니스프리인데 2019년에 608개에 이르던 매장이었는데 올해 70개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이제 마몽드는 백화점 매장에서 모두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포 유지비, 인건비가 대폭 줄어든 건데 올해 해외 사업 감가상각비가 38%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4분기부터는 비용 감소 효과가 좀 실적에 가시화될 거다 이런 얘기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할 거다 이런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당국은 지난 27일이죠. 반 제로 코로나 시위가 좀 잇따르니까 좀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베이징과 선전, 상하이 등 그 대도시에선 PCR 검사 결과 없이도 대중교통을 타거나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중국이 내년 3월 양회 전후로 점진적인 위드 코로나에 돌입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국 내 화장품 수요가 반등할 때 이 아모레퍼시픽이 대표적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입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완전히 해소되는 시점이 중요한 것 같고 내년 1월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부분을 완화한다 쪽으로 가고 있기는 해서 화장품의 절대 수요 자체는 늘 수 있고 낙수 효과를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또 아모레퍼시픽이고요.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기대감, 실적 개선 효과가 내년부터 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년 1월이면은 정말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긴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시점이 점점 더 빨라질 거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중국이 한 6년 만에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또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 계기로 해서 대통령실은 중국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한국 영화 서비스가 재개됐다 이렇게 공식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상승세입니다.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9거래 중 8거래를 상승 마감하면서 이 기간 주가가 20.8%나 올랐습니다. 확실히 업황에 대한 전망이 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미국 시장 성장세도 이번 이렇게 실적 개선에 좀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라네즈의 경쟁력이 좀 확인이 되면서 지난 3분기 미국 매출이 2배 가깝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에 또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또 라네즈의 이 립 슬리핑 마스크가 뷰티, 퍼스널 케어 부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이었는데요. BTS와의 콜라보로 라네즈를 좀 알리고 있는 데다가 파스텔 톤의 그 용기 디자인 그리고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향을 입힌 것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또 아모레는 이니스프리를 통해서 비건, 클린 뷰티 등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MZ 세대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 들어보시죠.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과 온라인 채널 중심의 유통 전략,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등 입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북미 등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네, 지금 전반적인 국내 화장품 업계가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은 낮추면서 북미와 또 이제 일본으로도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K-뷰티가 대세라면서요? 네, 4차 한류 붐이 또 불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K-팝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국 화장을 좀 따라하고 싶은 예. 일본 MZ 세대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 또 아무래는 이제 이니스프리 그리고 에뛰드 그리고 라네즈 네오쿠션 진출로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선 건데요. 라네즈 대표 제품의 경우 공식 진출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일본 현지 유통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중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일본의 MZ세대를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이런 좀 마케팅 방안을 택한 걸로 보이네요. 네, 그 이유가 일본 MZ세대는 뭐 제품 가격은 조금 저렴하지만 제품력은 좋은 이런 뿌띠프라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중저가 브랜드로 우선 공략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헤라를 또 공식 론칭하고 에스쁘아 진출까지 검토해서 차차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뿐만 아니라 아모레는 내년 중남미 시장의 핵심이죠. 멕시코, 그리고 유럽 시장의 핵심인 영국, 그리고 중동 시장 재진출로 신규 고객을 계속해서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네, 확실히 중국에서 벗어나서 해외 국가로 이렇게 좀 다변화하는 전략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설화수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를 최근에 재편했다면서요? 네, 설화수가 1997년에 탄생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30대를 주타 기술을 했지만 그 고객이 지금 시간이 흘러서 이제 50대가 그렇네요. 됐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좀 노후화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 리브랜딩을 마치고 올해 9월부터 글로벌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개선 그리고 타깃 연령대를 25세에서 39세 연령으로 좀 낮췄는데요. 신규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설화수 앰베서더 또한 송혜교에서 블랙핑크 로제로 4년 만에 바꿨습니다. 북미에서 또 이제 두터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핑크 멤버를 통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도 좀 힘을 싣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설화수가 사실 광군제에서 또 특히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리브랜딩 강화 전략, 그래서 브랜드력이 좀 올라오는 그런 성과가 좀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예. 해석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윤조 에센스 백자 에디션 제품은 이번 중국 광군제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레는 이제 설화수의 또 다른 핵심 상품 3개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또한 패키지를 모두 도자기 컨셉으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글로벌 내 설화수 브랜드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매출 점유율을 그 글로벌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수준인 40에서 80%까지 확대를 시킨다는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제 경쟁사인 일본 시세이도의 경우 3분기 중국 매출이 프레스티 비중이 65.1%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제 설화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받아둔 것 같은데 이게 네. 내년까지 좀 이어질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증권가에선 4분기보다 내년에 더 좋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모레퍼시픽 그 해외 사업 영업 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증권가에선 연간 해외 영업이익 770억에서 840억 원대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망대로라면 이게 전년 대비 14배 가량이나 성장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제 아모레는 적극적인 M&A에 또 나서겠다고 했고요. 5년 내에는 이 비중국 지역의 매출을 좀 중국 매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현재 아모레 해외 매출에서 중국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